도서 인간과 인간다움에 대한 해설. 우리는 인간이지만 비인간다움이 인류를 지배하는 황금과 폭력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나 있지만 인간다움은 어디서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간다움이 담겨야 할 인간이라는 그릇은 있지만 그 안에 인간다움은 차 있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다움 책은 문명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시급한 질문 중 하나로 되돌아가는 심도 있는 철학적 저작입니다. 지식과 기술, 권력이 넘쳐나지만 도덕적 방향성을 종종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이 책은 존엄성과 양심, 책임감,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인간의 진보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책은 까다롭지만 필수적인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인간다움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히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생물학적 삶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함으로써가 아니라 배우고 선택하고 성찰하고 견디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본능, 이기심, 수동성을 넘어 진리, 정의, 자제력, 타인에 대한 배려로 형성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폭넓은 탐구를 통해 이 책은 인간을 지극히 복잡하고 미완성된 존재로 제시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이며 생물학적이며 창조적이며 사회적이며 도덕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자율적이며 미적, 영적, 정치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분열되어 있으며 지배당하기 쉽고 모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움과 잔혹함, 정직과 기만, 희생과 탐욕을 모두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인간 조건의 주변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존재로서 항상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어 이 책은 인간 삶 그 자체의 본질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인간 삶은 단순히 생존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 현실, 개성, 이상, 욕망, 믿음, 행복, 노동, 발전, 학습, 능력, 사고, 기억, 경쟁, 책임, 성찰, 그리고 즐거움의 삶입니다. 생존이 근본적일지 모르나 그저 생존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의미, 존엄, 인정, 희망, 그리고 욕구와 안락함을 초월하는 형태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삶은 단순히 지속될 때만이 아니라 더 높은 존재의 방식으로 상승할 때 가치를 얻습니다. 이 책의 핵심에는 인간다움이라는 중심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은 단순히 동물과 인간종을 구별하는 특성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도덕적, 정신적 자질입니다. 인간다움은 정의, 양심, 정직, 충성, 겸손, 헌신, 낙관주의,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자유를 책임으로, 능력을 봉사로, 존재를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 없다면 이성은 계산으로 전락하고 자유는 이기적인 방종으로 변하며 욕망은 탐욕이 되고 권력은 돌봄이 아닌 해악의 폭력이 됩니다. 인간다움이 없다면 문명 그 자체가 가치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흐르는 강력한 주제는 그 누구도 고립된 상태에서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의 뿌리는 가족에 있으며 그 완성은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관계, 기억, 공동의 책임,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살핌을 통해 깊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은 개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개인의 내면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인간과 인간다움은 고귀한 삶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성에 복종하고 약자를 돕고 타인을 자신처럼 대하며 정직을 지키고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인간다움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고귀함은 지위, 재능, 명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 신실함, 그리고 도덕적 용기의 문제입니다.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도덕적으로 엄격하며 이상적으로 야심찬 인간과 인간다움은 철학, 윤리학, 인간 본성, 사회사상, 성찰적 논픽션을 좋아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양심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의미 없는 번영은 공허하며 인간다움이 없는 권력은 파괴적이라고 믿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진실하게 살며 더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초대하는 책입니다. 인간과 인간다움 책이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의 주요 사상들과 구별되는 핵심 차이점. 1. 고대 철학과의 차이.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었습니다. 반면 이 책은 인간을 단순히 이성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 창조적 존재, 사회적 존재, 도덕적 존재, 미래지향적 존재, 정치적 존재, 미적 존재 등 여러 속성이 통합된 존재로 규정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정의했다면 이 책은 인간을 다차원적인 존재로 정의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근대 개인주의 철학과의 차이. 데카르트와의 비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여 인간의 본질을 사고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생각하는 능력만으로는 인간다움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책은 오히려 양심, 정의, 정직, 의리, 겸손, 헌신 등의 도덕적 가치가 인간다움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은 인간을 생각하는 주체로 규정했다면 이 책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3. 니체 철학과의 차이.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힘과 의지 초인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책은 인간의 위대함을 사랑, 책임, 공동체, 인간다움에서 찾습니다. 니체는 강한 인간을 강조했다면 이 책은 훌륭한 인간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4. 마르크스 철학과의 차이.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도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와 계급 관계를 핵심으로 인간을 보았다면 이 책은 인간다움과 도덕성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즉, 사회 변화보다 인간의 품성과 양심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5. 실존주의와의 차이. 사르트르는 인간은 본질 없이 태어나 스스로 본질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인간에게는 이미 이성,
사회성, 도덕성, 미래지향성 등의 본질적 속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즉, 실존주의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했으나 이 책은 인간의 본질 위에 인간다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6. 현대 자유주의와의 차이. 현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자유보다 책임, 의무, 공동체를 우선시합니다. 특히 운명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보다 공동체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7. 이 책의 독창성. 이 책이 기존 철학과 가장 다른 점은 인간 자체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중심으로 논증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철학은 주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를 물었습니다. 반면 이 책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훌륭한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다움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중심 문제로 삼습니다. 핵심 철학 공식. 이 책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도덕성을 가진 미완성의 존재이며 인간다움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존재이다. 또는 더 간략히 표현하면 인간의 본질은 인간다움을 향한 무한 완성의 과정이다. 이명재는 고대의 이성철학, 근대의 개인주의 철학, 현대의 자유주의 철학과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다움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 인간과 인간다움은 인간의 이성과 역사의 진리로 인간 세상의 오늘을 평가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확신케 하는 과학적 잣대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책 인간과 인간다움은 기성 철학을 넘어 인간다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은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일부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대적 한계 속에서 전개되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만능주의와 폭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다움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인간 본성, 사회, 역사, 문화, 윤리를 하나의 통합된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간다움을 삶의 최고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기성 철학의 한계는 이론 중심의 철학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는 데 치중했지만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기준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성 철학의 한계는 또한 인간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 있습니다. 개인, 국가, 자유, 권리 등 특정 영역을 강조하면서 인간 존재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성 철학의 한계는 또한 물질과 권력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를 논했다는 데 있습니다. 황금과 폭력이 지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극복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성 철학의 한계는 또한 분절된 지식 체계에 있습니다. 철학, 역사, 심리, 사회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어 인간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책 인간과 인간다움은 인간 본성과 사회, 역사, 문화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여 인간 삶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책 인간과 인간다움은 또한 인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합니다. 부와 권력이 아니라 정의, 존중, 책임, 공존을 인간 사회의 근본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힘의 논리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책인간과 인간다움은 실천하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논리적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과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간과 인간다움은 기존 철학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대체하려는 책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여 인간다움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철학서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책의 목차 제1장 인간의 본질과 본질적 속성 제1절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제2절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다. 제3절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다. 제4절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제5절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다. 제6절 인간은 미래지향적 존재이다. 제7절 인간은 자주적 존재이다. 제8절 인간은 지배적 존재이다. 제9절 인간은 미적 존재이다. 제10절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다. 제11절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제12절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이다. 제13절 인간은 양면적 존재이다. 제14절 인간은 유전적 존재이다. 제15절 인간은 과도적 존재이다. 제2장 인간 삶의 본질과 성격 제1절 인간의 삶은 생존의 삶이다. 제2절 인간의 삶은 보람의 삶이다. 제3절 인간의 삶은 실제의 삶이다. 제4절 인간의 삶은 개성의 삶이다. 제5절 인간의 삶은 이상의 삶이다. 제6절 인간의 삶은 욕구의 삶이다. 제7절 인간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제8절 인간의 삶은 행복의 삶이다. 제9절 인간의 삶은 노동의 삶이다. 제10절 인간의 삶은 발전의 삶이다. 제11절 인간의 삶은 배움의 삶이다. 제12절 인간의 삶은 능력의 삶이다. 제13절 인간의 삶은 사유의 삶이다. 제14절 인간의 삶은 기억의 삶이다. 제15절 인간의 삶은 경쟁의 삶이다. 제16절 인간의 삶은 책임의 삶이다. 제17절 인간의 삶은 성찰의 삶이다. 제18절 인간의 삶은 즐김의 삶이다. 제3장 인간다움의 정의와 주요 징표 제1절 인간다움을 알아야 인간이 될 수 있다. 제2절 인간다움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이다. 제3절 인간다움은 인간의 최고 이상이다. 제4절 공동체적 인생관은 인간다움의 생명선이다. 제5절 인간사랑은 인간다움의 본성이다. 제6절 정의는 인간다움의 원칙이다. 제7절 양심은 인간다움의 가치이다. 제8절 정직은 인간다움의 영예이다. 제9절 의리는 인간다움의 자격이다. 제10절 겸손은 인간다움의 향기이다. 제11절 헌신은 인간다움의 책임이다. 제12절 낙관은 인간다움의 존엄이다. 제13절 인간다움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제14절 인간다움의 뿌리는 가정에 있다. 제15절 인간다움은 사회 공동체에서 완성된다.
제16절. 인간다움의 진수는 어머니다움이다. 제4장. 훌륭한 인간의 삶의 원칙. 제1절. 진리를 따른다. 제2절. 자신을 책임진다. 제3절. 가정을 책임진다. 제4절. 운명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 제5절. 이성에 복종한다. 제6절. 약자를 돕는다. 제7절. 남을 자신처럼 대한다. 제8절. 본분을 위해 자유를 바친다. 제9절. 삶의 가치를 구걸하지 않는다. 제10절. 떳떳함을 삶의 최고 가치로 지킨다. 제11절. 인간다움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킨다. 제12절. 훌륭한 인간의 몇 가지 격언. 결론적으로 이 책은 인간에 대한 기성의 통속적 또는 철학적 이론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책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잠재적 본성에 대해 보편적이고도 포괄적인 이해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이 생존, 발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전 인류의 공동 가치로서의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인간이라 단언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한 개인의 인간다움은 오직 그가 속한 사회적 공동체의 성찰과 평가 속에서 비로소 결정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 공동체는 각 개인의 인간다움이 살아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은 양심의 척도이며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이자 그 목적에 이르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인간다움의 본질은 어머니다움에 있습니다. 어머니다움의 공동체가 바로 인류의 이상인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책은 종합본 인간, 사회, 인류의 미래 헌장의 제1편입니다.